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하도 지금 평가가 지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제가 좀 요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보면은 합의문을 잘 살펴보면은 금방 드러난다고 봅니다만은 그다지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합의는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의 이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경위를 자세히 팔로우한 사람들은 누구나 저와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위안부 문제는 난제 중에 난제였고 어느 정부, 어느 정치인이라도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한일 간의 인식 차이가 워낙 컸고 또 25년간의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경위가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합의에 우선 본질, 몸통과 꼬리를 나눠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니 해도 작년 합의의 몸통은 뭐냐? 세 가지라고 봅니다. 아베 정부가 위안부에 관한 사실들, 특히 강제적으로 여성들을 동원해서 못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은 일본 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합의문 제1호에 보면은 일본 정부는 이러한 위안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산을 넘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베 총리 명의로 사죄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죄의 징표로 정부 예산을 써서 그 금전을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명백히 배상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또 총리 명의로 사죄를 하고 또 사죄를 했기 때문에 사죄와 더불어서 정부 예산으로 금전을 내는다고 했으면 이게 배상이 아니고 뭡니까? 리걸리스틱하게 엄격히 말하면 배상이 아닐 수도 있으나 저는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일본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배상금을 내놓은 조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말하자면 위안부 합의의 몸통입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 꼬리 부분에 뭐가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합의만 있었으면 누구도 불만이 없었겠죠. 꼬리 부분에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소위 최종적인 합의, 불가역적인 합의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우선 그 우리의 인상을 거스르고 있고, 또 하나는 소녀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죠. 소녀상을 처리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국제사회에서 서로 상호 비난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일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한국에게 재갈을 물린 합의를 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살아보면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에서 저는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은 정부 간의 외교 쟁점으로 졸업했다는 의미지 위안부 문제가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합의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25년간 위안부 문제를 외교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양국 간의 외교 쟁점으로 제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을 뿐이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자기 인권을 위해서 자기 법적 요구를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의 합의가 그러한 그 인권에 기반한 국민들의 행동을 제약하지 못합니다. 또 지원단체나 시민사회에서의 진상규명활동, 연구조사, 또 운동, 기념사업 이런 거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로 이제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은 손발이 꽁꽁 묶이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본 우익의 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불가역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모든 그 주장을 침묵받도록 강요받았다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외교 당국이 하나의 정책적인 쟁점으로 이것을 재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했을 뿐이지 어떤 차원에서도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연구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선다고 하면 앞으로 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합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에서 저는 중요한 게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게 실감이 안 난다고 하니 합의문의 전반 아까 본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베가 사인을 해서 금전을 피해자들한테 지급을 할 때 사죄문과 더불어서 지불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이 주한 일본 대사가 그 사죄금을 소위 전달하는 그러한 세리머니에 참석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합의문의 정신을 잘 살리고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의미에서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피해자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그런 사죄에 걸맞는 어떤 물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된다고 하면은 위안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고 나름 성과 있는 합의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이게 여러 그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께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 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도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부 당국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피해자나 피해자 단체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것이냐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죄를 하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죄라는 것이 어떤 형태의 사죄인가? 또 법적 배상이라고 하지만 법적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는 걸 따져볼 때 제가 보기엔 일본 정부가 죽었다 깨나도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나의 방법은 해결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죠. 외교 쟁점으로 다루지 않고 영원히 미제의 과제로 놔뒀으면 좋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대일 관계의 개선 조건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내걸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지 않고는 한일 관계가 전진할 수 없는, 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행이든 불행이든 위안부 합의 이후의 한일 관계는 엄청난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일본 내에 한국에 대한 공기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했습니다. 총영사들, 일본에 살고 있는 기업인들, 유학생들, 또 제1교포들 한결같이 작년 12월 이전과 이후는 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본 측에서 보는 한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오고 있고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 합의에 대한 재개 또는 대북 안보 협력 이런 쪽으로도 지금 연결되고 있어서 앞으로 한일 관계는 좀 복원되고 좀 정상화된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고 아주 초장기적으로 볼 때 한일 관계는 그럼 어떤 관계가 되느냐 아주 미래 비전을 얘기할 때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냉전 하에서의 서유럽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힌트가 주어진다고 보는데 미국과 소련이 패권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또 독일과 폴란드는 역사 화해를 바탕으로 유럽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숨쉬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만들어냈죠. 아날로지로 하자면은 미중 양강구도 속에서 동북아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있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화해의 노력을 통해서 역사를 화해하고 함께 번영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파트너가 되어서 이 동아시아의 공동체를 주도해가는 그런 양국 관계로 가는 것이 21세기 큰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의 한일 관계의 비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협력은 대단히 한반도 통일과도 더불어서 중요하고 또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조감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대체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